안녕하세요, 용PD입니다. 오늘은 오즈모 액션4의 간단한 메뉴 구성과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 다음 영상으로는 2019년에 발매된 오즈모 액션1이랑 비교를 좀 해보고 4년 동안 얼마나 발전이 되었는지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영상이 많이 길어질 예정이라 1, 2부로 나눴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즈모 액션1이 처음 발매가 되었을 당시 타사의 액션캠 대비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했었는데요. 단점이 참 많은 액션캠이었지만 제가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괜찮은 카메라여서 지금까지 쭉 사용을 했습니다. 액션2가 나왔을 때는 폼팩터가 바뀌면서 발열 이슈가 많았고 액션1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죠. 액션3는 다시 액션1의 폼팩터로 돌아오면서 많은 점들이 개선이 되었는데, 이제 액션3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에 작년 8월이었죠. 액션4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미 액션캠의 선두주자였던 고프로도 뛰어넘을 만큼의 많은 성능 향상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제가 고프로를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많은 비교 영상을 통해서 엄청난 개선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마침 작년에 연말 특가 행사를 진행해서 액션3보다 이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 액션4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액션4에는 기본적인 버튼이 2개밖에 없습니다. 측면에 있는 버튼이 퀵 버튼인데 길게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요.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한번 누를 때마다 이렇게 킥 버튼에 할당되어 있는 메뉴로 빠르게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녹화 버튼이 있죠.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는 마지막으로 촬영한 모드로 빠르게 녹화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촬영을 종료하면 이렇게 3초 뒤에 전원이 꺼집니다. 자, 이렇게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녹화를 하고 이렇게 종료를 하면 전원은 꺼지지 않습니다. 자, 액션4의 기본 메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좌우로 슬라이드하면 이렇게 촬영 모드를 선택할 수 있죠. 사진 모드입니다. 사진 모드에서 이렇게 위로 슬라이드를 하면 화면 비율 4:3이나 16:9, 그리고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는 몇 초 뒤에 찍을 건가를 설정하는 거고요. 종횡비는 일반 사진은 보통 4:3으로 많이 찍죠. 세부적인 설정을 들어가시면 처음에는 이 화각 설정밖에 없거든요. 프로를 누르시면 노출을 수동으로 이렇게 ISO와 셔터 스피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액션캠은 주로 사진 찍는 용도는 아니죠.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두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영상 모드인데요. 동영상 모드에서 위로 슬라이드를 하면, 우측 상단에는 이렇게 손떨방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 진입이 가능하고, 좌측 상단에는 녹화하기 전에 몇 초 전에 미리 녹화를 해주는 프리레코딩, 블랙박스처럼 촬영 후 메모리가 차면 덮어 씌우면서 촬영을 하는 루프 촬영이 선택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는 해상도와 화면 비율을 선택할 수 있고요. 저는 주로 4K 16:9로 많이 촬영을 하고요. 밑에는 24프레임부터 4K에서는 120까지 선택이 가능하네요. 1080p에서는 최대 240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해상도에 따라 최대 프레임이 조금씩 다른데요. 2.7K 16:9는 120, 4:3은 60, 4K 16:9도 120, 4:3은 60, 이렇게 프레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별로도 이 락스테디 손떨방 설정이 조금 다른데요. 60프레임까지는 락스테디 플러스, 호라이즌 밸런싱을 모든 해상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안 나오는 호라이즌 스테디는 0.7K 16:9 그리고 1080p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4:3에서는 호라이즌 밸런싱 스테디 모두 사용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이제 프레임이 60보다 높아지면 락스테디 플러스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100으로만 120% 하면 이렇게 두 개밖에 선택이 안 되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호라이즌 밸런싱과 호라이즌 스테디가 있는데요. 이거의 차이점은 호라이즌 스테디로 이제 만약에 촬영을 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360도로 돌아가도 그대로 유지를 하죠. 이런 기능이고요. 호라이즌 밸런싱은 45도까지는 수평을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에 45도가 넘어가면 기울기 시작하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수평 유지가 중요한 차량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손떨방에서 화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1080p와 2.7K까지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그러면 1080p부터 락스테디를 끄게 되면 초광각이 9mm, 광각 10mm, 표준 14mm, 각 24mm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락스테디를 키면 초광각은 11mm, 광각은 12mm, 표준은 15mm, 협각은 24mm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락스테디 플러스에서는 초광각이 17, 광각도 17, 그리고 표준도 17인데 왜곡이 조금씩 보정이 되고 협각 24mm 설정이 가능합니다. 호라이즌 밸런싱은 표준, 협각 두 개밖에 없네요. 표준은 17mm, 협각은 24mm에 해당이 되고요. 호라이즌 스테디의 경우 표준은 19mm, 협각은 24mm로 설정이 됩니다. 그 이상의 해상도에서는 협각 사용은 안 되고요. 나머지 화각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슬로우 모션 모드입니다. 자, 여기서 위로 슬라이드를 하면 해상도와 속도가 조절이 가능한데요. 2.7K와 4K는 120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하고 1080p에서는 120프레임, 240프레임 두 가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임랩스, 여기서 위로 슬라이드를 하면 우선 하이퍼랩스와 타임랩스 선택이 가능한데요. 하이퍼랩스는 동영상을 빠르게 재생하는 느낌이고 타임랩스는 사진을 한 장씩 몇 초 간격으로 찍어서 영상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하이퍼랩스에서는 우측 상단을 누르면 이렇게 해상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밑에는 재생된 속도를 몇 배속으로 할 건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임랩스로 가면 마찬가지로 우측은 해상도고요. 그리고 좌측 상단에 이게 달 모양이 보입니다. 야간에 촬영하신다면 켜두시면 될 거고요. 여기 밑에 보면 군중, 구름, 노을 이렇게 프리셋이 있고 그 다음으로 맞춤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 올리면 좀 더 세밀한 설정이 가능한데요. 인터벌은 말 그대로 촬영과 촬영 사이 간격을 의미하고요. 이게 짧아질수록 영상이 조금 더 부드러울 거고요. 길어질수록 시간이 좀 빨리 흘러가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 밑으로는 총 영상을 몇 분을 찍을 건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5분을 찍으면 이렇게 3초의 영상이 되고요. 10분을 찍으면 6초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에 우측에 있는 이걸 눌러보면 자, 기본 모드에서는 여기서 화각을 선택할 수 있고요. 저조도 EIS 우선 모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켜게 되면 이렇게 설명이 뜨는데 이걸 활성화를 하게 되면 저조도에서 화면에 이제 잔상이 생기는 걸 방지해 줄 수는 있지만 화질에 열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조정에 들어가시면 프리셋인 기본, 인물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맞춤 설정에 들어가면 선명도와 노이즈 감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로 모드를 이렇게 활성화하게 되면요. 좀 더 많은 설정이 가능해지는데요. 노출, 화이트 밸런스, 컬러를 추가로 설정이 가능한데요. 노출은 오토 모드일 때는 S를 누르면 최저 셔터 스피드와 최대 셔터 스피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쪽은 최대 ISO와 최소 ISO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누르면 노출 값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매뉴얼 모드로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카메라와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근데 편하게 쓰려고 사용하는 액션캠인데 저는 그냥 오토로 두고 사용을 합니다. 화이트 밸런스도 이렇게 들어가면 오토와 켈빈 값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여기 앞쪽에 보시면 여기 액션의 O자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게 화이트 밸런스 센서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믿고 오토로 두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기본 모드와 디로그 M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디로그 M으로 설정하면 10비트로 녹화가 되며 DJI에서 제공하는 기본 럿을 적용하면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은 영상을 렉 709로 빠르게 변환이 되며 10비트 영상이라 색감 조절에도 어느 정도 유리합니다. 여기서 마이크 모양을 터치를 하면 모노로 수음을 할지 스테레오로 수음을 할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윈드 노이즈 감소는 바람이 많이 불 때 어느 정도 바람에서 생기는 노이즈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보면 이렇게 1.0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요거는 꾹 누르시면 이렇게
디지털 줌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영상에서는 2배까지, 사진에서는 최대 4배까지 디지털 줌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슬라이드를 하면 설정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커스텀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정을 그대로 저장할 수 있는데요. 원하는 설정들을 여러 개 저장해둬서 필요할 때 불러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QS 메뉴입니다. 음성 안내는 QS를 이렇게 눌렀을 때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기능이고요. 밑에 나와 있는 메뉴들은 이렇게 클릭을 해서 킥 스위치를 한 번씩 눌렀을 때 전환되는 모드들을 넣거나 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빼면 QS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모드가 안 들어가 있겠죠. 스크린 전환을 끄고 QS를 눌러보면 없죠. 그래서 필요한 메뉴들을 QS에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재생 빼고 전부 다 넣어 두었습니다. 밝기는 수동으로 이제 LCD 밝기를 조정하는 기능인데요. 저도 센서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밝기는 그냥 저는 100으로 두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설정 메뉴입니다. 설정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자, 스냅샷은 녹화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적용되는 설정을 지정해 두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끄거나 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서 어떤 설정으로 적용을 할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뭐 동영상, 하이퍼랩스, 마지막 설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설정이 이렇게 제일 무난할 듯 싶습니다. 다음에 단일 스크린 미리 보기, 이 메뉴는 이제 이렇게 활성화를 해 놓으면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뒤쪽 LCD는 보이는데 앞쪽 LCD는 안 보이죠. 스크린을 위로 올리면 앞쪽 LCD가 활성화가 되고 뒤쪽이 꺼져 있죠. 이걸 다시 슬라이드를 하면 이제 이쪽이 활성화가 됩니다. 단일 스크린 미리 보기는 스크린 하나만 쓰는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혼자 촬영하면서 내가 찍고 있는 걸 다른 사람이 보는 게 부담스럽다면 이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화면은 이렇게 QS로도 이렇게 전환을 할 수 있고요. 꺼져 있는 화면을 슬라이드를 해서 아까처럼 켤 수도 있습니다. 음성 제어는 중문이나 영문으로 몇 가지 기능을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음성 명령에 들어가 보시면 스타트 레코딩, 스톱 레코딩, 테이크 포토, 셧다운 이렇게 네 가지를 제어할 수 있는데 저는 사용을 안 합니다. 자, OTG 연결은 들어가 보시면 C2C 케이블을 사용해서 컴퓨터나 안드로이드 기기에 연결해서 웹캠이나 저장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무선 연결은 DJI의 미모 앱을 이렇게 켜 보시면 한번 연결한 기기에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와이파이 주파수나 무선 정보를 확인하시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지금 이 액션캠 화면이 그대로 보이시죠?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각종 제어가 가능하고 펌웨어 업데이트도 여기서 가능합니다. 동영상 압축은 효율성 HEVC 그리고 호환성 H.264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H.264는 뭐 MP4 포맷으로 가장 일반적인 동영상 포맷인데 이 오즈모 액션4의 전반적인 기능을 다 사용하시려면 HEVC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HEVC 형식으로만 생성 가능한 동영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로그램 10비트, 4K 4:3 및 지원 FPV 동영상, 4K 120프레임, 2.7K 120프레임, 1080p 120, 240 그리고 슬로우모션 동영상 HEVC로 설정을 하셔야 이런 영상들이 촬영이 가능하고요. 무선 마이크 있는데 이거는 뭐 DJI 마이크가 있으면 연결이 가능한데요. 저는 마이크가 없어서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알림음은 알림음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격자는 들어가면 없음, 사선, 그 다음에 격자 더하기 사선이 있는데요. 사선을 누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만 격자가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대각선보다는 그냥 격자를 두고 이렇게 분할 격자가 나오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타임 코드는 사용자가 있는 곳의 시간이겠죠. 이게 처음에 안 맞을 수 있는데요. 컴퓨터와 USB로 연결을 하고 여기 세로 고침을 한번 눌러주면 현재 시간과 동기화가 됩니다. 자, 이름 관리는 저장 폴더와 파일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폴더 들어가 보시면 뭐
폴더 이름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리고 파일명은 앞쪽은 DJI 뭐 날짜 이렇게 나오는 거는 동일하게 나오는데 뒤쪽에 든 요 녀석을 A로 시작할지 B로 시작할지 이렇게 선택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같은 기기가 2대 이상이라면 뭐 파일명이 중복이 돼가지고 헷갈릴 수 있죠. 이럴 때 각각 다르게 지정해서 사용하면 파일이 겹칠 일이 없을 듯 합니다. 촬영 시 스크린 끄기는 뭐 촬영하고 몇 초 후에 스크린이 꺼질지를 설정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저는 맨 밑에 사용 안함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LED 있죠. LED는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는 요 왼쪽 녹색 LED 보이시죠? 이거랑 앞쪽에 요 LED를 끌지 켤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녹화 중에 이렇게 눌러보시면 빨간불이 들어오죠.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켜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평 캘리브레이션, 요거는 호라이즌 밸런싱이나 호라이즌 스테디 모드를 사용할 때 축의 수평이 안 맞을 때 수평축을 다시 맞추는 기능입니다. 이게 만약에 녹화하고 있는데 계속 틀어진다 그러면 다시 맞추시면 될 거고요. 설정은 다 봤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메뉴들을 보시면 요거는 뭐 다들 핸드폰에도 있는 화면 잠금 끄고 켜고 하는 기능이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잠궈 버리면 축을 이렇게 돌렸을 때 다른 메뉴들이 평을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 세로 촬영을 할 때 카메라가 세로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편집 툴에서도 막 돌려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하면 잠금을 꺼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음성 제어 아이콘인데 이렇게 해서 키거나 끄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체 화면 꺼짐 켜짐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전면 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꺼짐으로 되어 있죠. 꺼짐으로 되어 있으면 후면 액정에서 이렇게 이 전체 화각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체 화면 켜짐으로 하면 이 전면 액정이 꽉 차게 나오죠. 그래서 이 설정은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면 액정을 전체로 다 쓸 거냐 부분만 쓸 거냐 이런 설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액션 4의 전체적인 메뉴들을 살펴봤습니다. 몇 번 만져보시면 결국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만 만지게 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거의 설정을 오토로 고정해 두고 사용합니다. 액션 캠은 편하려고 쓰는 거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액션 1과 액션 4의 짧은 비교, 그리고 제가 이 액션 4를 3개월간 사용하면서 느낀 사용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